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56세예요. 역시 56세이시면 굉장히 젊은 나이이신데요. 어디가 어떻게 그러게요.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한 2년 전에 갑자기 무릎이 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을 다녔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오다리여서 이 방송같이 안쪽 연골이 닳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바깥 연골은 멀쩡하기 때문에 제 여기 허벅지를 잘라서 바깥으로 하중을 바깥에 멀쩡한 연골로 쓰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증상은. 네. 그래서 너무 겁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다른 병원을 솔직히 가봤어요. 다른 네. 병원을 세 군데를 갔더니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아직 제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 약물로 우선 치료를 하지만 운동을 해서 근육으로 만들어서 계속 쓰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근데도 계속 솔직히 너무 아팠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이제 MRI도 저는 당연히 찍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네, 네. 가는 곳마다 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잘라서 바깥의 연골을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너무 그게 말이 쉽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겁도 그러던 나시고요. 차에- 예. 그러던 차에 제가 또 솔직히 죄송한데 안 다녀본 병원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소개를 또 받아서 병원을 다녀봤는데 네, 네, 네. 그 병원은 접근이 틀린 게 제가 오다리로 가는 이 안쪽 근육이 남들보다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풀어줘서 오다리가 안 되게끔 이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는 수술은 권하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오다리를 풀어주는 이 안쪽 근육에 주사를 계속 맞았어요. 얼마나 맞으셨어요?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계속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성들 피부과 있잖아요. 피부과를 가면 얼굴에 재생하는 리쥬랄이라는 그런 주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주사를 이 무릎에 제 안쪽에 놔서 재생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사를 지금 맞고 있어요, 선생님. 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옳은가요? 저 이제 너무너무 진짜. 그래요. 아이고.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전화 잘 주셨어요.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본인이 지금 잘 치료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프니까 그냥 좋다는 건 다 하고 다니는 거 같아요. 뭐라도 해봐야지 네, 싶으신 근데 거죠. 제가 궁금한 건 본인도 잘 모르시겠는데 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의사들이 네네. 갈 때마다 다리가 오자다리가 심하고 관절이 안쪽이 좁아져 있으니까 네. 종아리뼈에 금을 내서 각도를 가운데로 보내거나 바깥쪽으로 좀 밀어서 안쪽이 그렇죠. 덜 망가지게 해줍시다 얘기를 다 하는데 네네. 그렇게 다 얘기하는 사람들 말은 안 믿고 종아리가 오자다리 휘었는데 괜찮으니까 이건 근육이 땡겨서 그런 거니까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 치료를 합시다 라고 네. 얘기하는 분 말을 믿고 계속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수술이 여쭤볼게요. 두려우시니까.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자동차가 네. 차축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차가 막 옷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가거든요. 네. 이거는 타이어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타이어를 갈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듣고 비유를 제가 해드리면 그런 거나 똑같아요. 예. 근육이 땡기는 힘이 많다 그래서 뼈가 변형이 되지는 않아요. 뼈는 살아있는 네. 뼈기 때문에 네네.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다리가 형성이 되고 뼈가 굳어가는 건데요. 네네. 그 뼈가 나이가 들면서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더 변성이 될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외부 자극이 근육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 설명을 이해하신 환자분이 잘못 이해하셨거나 네. 네, 아마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네네. 환자분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신 게 맞다면
네. 옷자다리가 근육이 땡겨서 생긴 거니까 근육을 풀어줍시다. 이게 정확하게 들으신 거라 그러면 네네. 저는 그런 치료 방법이나 이론, 그 옷자다리 이론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좀 안타깝고 좀 그래요. 그럼 원장님, 네. 기존에 이제 많은 이제 무릎 전문 선생님들이 권유해 주신 그 말씀하신 그 수술입니다. 네. 예, 그거는 좀 정형외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술이고 또 환자분들이 느끼시기 이제 굉장히 겁을 많이 그러니까요. 먹고 계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보통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옷자다리가 심한 젊은 환자들의 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는 옵션을 보통 2개를 드려요. 옵션 A, 옵션 B 이렇게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경골 근위부 절골술. 이게 제가 좀 전에 환자분이 설명 들으신 옷자다리 교정술, 휜다리 교정술 이렇게 얘기하는 종아리뼈의 안쪽에 약간 금을 내서 뼈를 쐐기로 벌려서 각도를 바깥쪽으로 보내는 치료. 네. 그게 경골 근위부 절골술 플랜 A, 네. 옵션 A고요. 옵션 B는 부분 치환술이에요. 아, 무릎 안쪽에 망가진 옷자다리 좁아져 있는 안쪽을 부분 인공관절로 바꿔서 각도를 교정해주고 망가진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해서 관절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 이 2가지를 보통은 옵션 A, B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옵션 A, B 중에 옵션 C인 안쪽 다리 근육이 땡기고 있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라는 치료는 없어요. 아, 네. 그럼 거의- 선생님 저는 1번, 2번이 최선인 거죠? 네, 1번, 2번이 최선,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그 2가지 치료 방법이 최선인데요. 네네. 제가 환자분 같은 분들 최근에 좀 진료실에서 많이 봐서 제가 이 감회가 새로운데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또 고민할 게예요. 아시는군요, 원장님. 네. 이렇게 고민이 치료 안 될 하시면 거예요. 결국은 하고 나중에 싶죠. 네, 결국은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시고 아, 저 선생님이 그때 얘기할 때 내가 치료를 했으면 지금처럼 무릎이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그렇죠. 게 저는 눈에 보이고 네네. 저는 뻔히 알고 있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지금 20년 전에 저랑 이제 제가 진료받던 환자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도 10년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20년 환자분이 전화 주신 환자분이 20년 후에 다시 저를 찾으셔도 저는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네, 안타까운 거예요. 환자분은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셔야 돼요. 네. 네. 대학병원에서 환자분 네. 지금은 버티시고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하세요 얘기하는 얘기는 네네.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인공관절 소재가 네.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았어요. 10년, 15년 정도밖에 못 썼기 네, 그런 때문에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재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인공관절 20년 버틸 확률이 91%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 그래요. 네, 20년 생존율을 서바이벌 레이트라고 이제 환자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15년 동안 만족하고 쓰는 사람들은 부분 치환술의 경우 100명 중에 95명이고요. 네네. 20년 동안 만족하고 쓸 확률은 100명 중에 91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면서 결국은 나중에 70대 때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시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지금처럼 치료하셔도 되는데 네. 그 동안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안한 거죠. 그렇죠. 20년 동안 잘 쓰시다가 어느 순간 70대가 딱 돼서 20년 후에 아 이제 아프니까 수술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20년 동안 계속 병원에 다니셔야 돼요. 약 먹어야 되고 약을 그렇게 장기 복용하면 결국은 부작용이 생기고 후유증이 생기고 또 우울증이 동반되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체중은 늘어나고 체중이 늘어나면 체중 늘어나는 것 때문에 또 대사증후군이나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네. 이런 것들이 사이클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나이가 또 젊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맞아요.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늦추지 마시고 이 관절염 치료는 원장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좀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비용도 많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예, 원장님께 말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꼭 좀 마음 전화 주신 용기로 치료 마음도 빨리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제가 67이거든요. 67. 아직은 네네네네. 역시 또 60대이시니까 네. 한창이신데요. 자, 어디가 네네.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아.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제가 오른쪽 무릎이요. 네, 1월 4일 날, 네, 그, 무릎, 연골판이 찢어져가지고, 아이고. 네, 그걸 절제 수술하면서 줄기세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4개월이 되는데도 여기가 아파요. 네. 앞쪽이요. 네, 이렇게 오물었다 폈다 하면, 네, 네, 예, 통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MRI를 찍어가지고, 예, 예. 네, 예, 21일 날 그 병원을 갔어요. 그 수술한 그 선생님 찾아갔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무릎에 뼈가 멍이 들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멍이 들어서 그걸 당장 여기다 그 내시경으로 그 뼈를 살리는 그 약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요. 근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그걸 해야 네네네. 되나. 네. 그 관절경 시술하면서 찢어진 연골을 다듬고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셨다 그러는데 주사 맞으신 거죠? 내시경으로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요. 네, 내시경 치료는 하셨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 줄기세포 엉덩이 뼈에서 빼서 네. 네, 주사 네, 맞으신 네. 거죠? 예, 엉덩이 뼈에서 지방을 빼 가지고요. 네. 네. 지방을 그렇게 했어요. 빼서 원심 분리해서 주사 다시 맞으셨다 이렇게 네네. 그러신 거네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요. 어머니 근데 이제 그 치료까지는 뭐 보통 저희가 그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된 치료니까 네. 관절염 초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문제는 어머니가 지금 MRI 검사를 최근에 했는데 뼈에 멍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괴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골괴사. 이제 네. 종아리뼈 밑에 부분이나 허벅지뼈 밑에 부분에 그 뼈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괴사가 되는 걸 말하는데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약물이나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환자분이 다른 설명을,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그렇게 들으신 것 같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치료 방법 주사를 거기다 넣어서 괴사된 뼈를 살린다 이런 거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영국- 그 됩니까? 선생님은요. 네, 뼈에 네, 그 혈관이 네. 막혀서 그런데요. 그래서 네. 멍이 들었대요. 맞아요. 그거는 대퇴골 예전에 허벅지뼈 위에 네. 고관절에 시행하는 다발성 천공술이라고 뼈에 구멍을 내서 괴사된 뼈의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치료 방법은 지금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무릎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어머니가 설명을 잘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을 설명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네, 다른 선생님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원장님, 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을 권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종아리뼈 밑에 있는 뼈의 윗부분에 그 골괴사가 생겼다 그러면 경과를 좀 지켜보면서 이게 그냥 골괴사인지 아니면 골부종인지 아. 뼈에 멍이 들어서 생긴 건지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진짜 뼈가 썩어가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네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우. MRI 상에서는 효과 그 보이는 영상이 거의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네, 예. 그래서 경과를 좀 지켜보면서 증상을 조절해 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괴사가 됐으니까 당장 무슨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 좀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병변이 MRI 상에서 다시 봤을 때 좀 더 진행된다. 이럴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인공관절 치환술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방법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골괴사로 진단받으신 분이 6개월 후에 MRI 검사를 했는데 원래대로 돌아와 있고 그때는 골부종이었던 거죠. 그런 경우도 그런 많기 경우도 때문에 있네요. 어머니 그렇게 서둘러서 치료하지 마시고 경과를 좀 지켜보시고 다른 선생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 치료법, 다양한 치료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